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전반적인 좀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이번 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번 주를 보니까 2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의로 가장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주였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네, 당시의 변동성 요인은 아무래도 또 신용물 미국채 급등으로 인해서 역시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하락했었고요. 반등이 나왔던 시점들도 보면 결국은 연준에서 그 우려를 눌러줬었던 시점들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저번 주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설명드리자면 월요일은 일단 그 전주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안 잡히고 있었으니까 예. 일단 테이퍼링 이슈가 완화되면서 상승을 했었다면 저번 주 수요일 밤에는 CPI 지수가 또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수치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시장 전망치가 3.6%였을 만큼 CPI 지수가 또 높게 나올 거라는 걸 시장이 또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부터 시장이 빠졌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3.6% 전망치를 또 상회하는 4.2%가 나오니까 시장에선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했던 그 연준의 시장 컨트롤 능력에 대해서 또다시 의문점을 가지면서 또 목요일까지 빠진 그러게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반등이 나왔죠. 역시나 예전처럼 연준에서 그 우려를 눌러줬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좀 연준의 그 뭐 크리스토퍼 윌러라던가 이사가 나와가지고 일시적인 깜짝 데이터에 오도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눌러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말한 게 앞으로의 뭐 몇 달 분량의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이런 패턴이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지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방향성을 하면 아무래도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CPI 지수 나오기 전에 이제 배워야 산다에 나가서 이 인플레 우려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뭐 1시간 동안 말씀드렸었던 게 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이제 변동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 네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일단은 디플레이션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보고요.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오지 않는 리플레이션 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걸 리플레이션이라고 네, 합니까?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배워야 산다를 보시면 뭐 제가 MMT론까지 정말 깊숙하면서도 또 쉽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보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아무래도 결국 금리 상승에 대한 그쵸. 두려움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이런 물가 지표들이 아니라 이런 물가 지표들에 연준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대한 여부가 될 겁니다. 결국 금리를 조정하는 건 연준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연준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계속 강경합니다. 네. 강경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제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한번 네. 예, 추가해 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 이게 뭐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9%가 부채입니다. 네. 이 하얀 테두리 안에 파란색 그냥 다 파란색이 다 부채라고 보셔도 다 되거든요. 빚이라는 거죠, 이게. 네, 이게 제가 이번 블룸버그에서 5월 달에 가져온 건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고용시장 부양안이라던가 뭐 네. 2조 3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 인프라 패키지 등 이런 게 다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라서 현재가 7.8조 달러인데 결국 이거 10조 달러 찍을 겁니다. 그래요. 한국 돈으로 1경이 넘어요. 경이요? 네, 1경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어떻게 크리티컬하게 금리를 올리겠냐라는 내용으로 제가 뭐 이걸 토대로 뭐 MMT로 말씀드리면서 유동성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연준은 뭐 어느 정도 인플레를 용인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만 펼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도 강한 인플레가 오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 현재는 지나친 공포로 인한 변동성이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공포로 인한 변동성이 실제 저번 주 목요일까지 빠지는 요인이 됐고요. 네. 다시 저번 주 금요일이랑 오늘도 일단 오를 겁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알고 계시면 이 변동성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수요일 밤에 그 CPI 지수 발표 나고 나서 목요일장에 두드러진 상승 섹터는 은행이랑 뭐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인플레 우려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요. 네. 금요일에 이 우려를
고개를 역시나 연준이 눌러주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보험이랑 은행 쪽 보시면은 뭐 동양생명, 하나생명 다 6%씩 빠지고 하나손해보험은 8% 넘게 바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되네요. 예, 하나금융지주랑 KB금융, 이 은행권도 2%씩 빠졌습니다. 결국 저번 주 금요일 포함해서도 이제 전체를 봐도 이 인플레 우려가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예, 이렇게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금요일에 철강, 비철금속 뭐 이런 커머디티 쪽도 많이 빠졌었는데 네. 이번 인플레 우려감이 올라오는 데에 강력한 촉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2일에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들이랑 다른 정책들을 강화 조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철광석 선물이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네. 그러면서 금요일에 세아베스트리 또 8% 빠지고 뭐 포스코 강판이랑 KG 동부제철, 네. 대한제강 전부 6%대로 빠졌습니다. 네. 중소형도 가릴 것 없이 많이 빠졌고요. 결국 이런 커머디티 쪽은 무한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이슈 하나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중요한 게 일단 투자자분들이 좀 모니터링 역량을 좀 강화를 하셔야 돼요. 상품별로는 가격이 뛰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해보셔야 될 거고요. 네. 연관해서 기업별로는 스프레드 마진이라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사실 리스크 헤지는 뭐 덤이고요. 의외로 수익은 또 쉽게 정말 오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락했던 섹터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에 좀 지속성이 베팅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었다면은 반대로 인플레의 또 지속성에 그간 조정받았었던 기술주들은 또 다시 그렇죠. 강한 흐름 나왔어요. 네. 일단 뭐 반도체, 낸드 장비 부품 좀 가릴 것 없이 좀 강한 흐름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일 만에 모처럼 2%대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에는 정부가 또 K 반도체 전략 발표한 영향도 있었는데 예. 세액 공제를 또 5배 정도 강화를 하면서 뭐 R&D는 최대 40%에서 50%대, 또 시설 투자는 최대 10%에서 20%대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랑 생산 능력 확대 방안 검토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장비 부품 쪽 가릴 것 없이 강한 흐름 나왔는데 그렇군요. 반도체 쪽은 또 역시나 긴 호흡으로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모멘텀들이라던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나 옥석 가리는 것들도 제가 처음 여기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러셨죠. 오늘은 좀 다른 섹터 쪽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역시나 기술주 쪽에서도 2차 전지 쪽 강한 흐름 나왔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라던가 삼성 SDI가 4%대 강한 흐름 나왔고요. 네. NS가 뭐 9%, 상하프론테크라던가 LNF 대주전자재료도 5에서 6%대 강한 흐름 나왔는데 네.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미국에 8조 투자해서 뭐 전기차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렇죠. 전기차라는 전방 산업의 수혜로 2차 전지 쪽이 돋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배터리 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배터리 쪽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배터리 시장은 초기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주가들이 좀 부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물론 요즘 같은 인플레 우려 시국에서는 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것도 있겠지만 배터리 시장 자체가 시장 선점으로 인해서 공격 투자를 하고 또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현재 공급 과잉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해서 상대적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격적인 시장 선점이라던가 이런 증설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의 영업 마진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한 5%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대응을 한 거네요. 미리 대응을 한 거 앞으로 이제 이런 수요가 맞습니다. 늘 거기 때문에 공장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산업군이죠. 굉장히 빠르게 아직까지 이제 진행해요. 100% 돌아가지 않는다 정도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가동률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율이 이 가격의 가동률로 인한 Q가 같이 잡히게 돼서 예, 예. 이익률이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산업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선점 효과로 인한 가동률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지만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로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도 2차 전지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결국 저번 주 시장은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 이슈로 가장 큰 변동성 장이었으면서 동시에 금요일장은 이 인플레 이슈가 해소되었을 때 돋보일 앞으로 미래 방향성 그 힌트를 준 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뭔가 그런 기량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이런 큰 흐름이라든지 이런 봐야 될 포인트들을
앞으로 좀 계속 권역 전문가가 계속 팔로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큰 이런 흐름 속에서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시장도 미국과 어느 정도 동조화될 겁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금요일에 발표된 이제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치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의 우려를 해소해주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는데 그쵸. 4월 생산은 이제 전월 대비 0.7% 상승하긴 했지만 예. 시장 예상치보단 0.1%또 작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건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네. 네, 한번 보여주시면 1월에 7.6% 올랐고요. 2월은 마이너스 2.9%, 3월은 또 플러스 10.7%가 왔다 나왔어요.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소매 판매 지수가 올랐으면 이 인플레 우려에 다시 불을 지피는 요인이 됐을 텐데 그렇겠죠. 이번에 0%가 나왔습니다. 안 오른 거죠. 이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네. 지원금이 풀렸을 때만 소비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7.6에서 마이너스 2.9가 되고 다시 10에서 0이 되는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원금 이것밖에 없으면 없을 것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원금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 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다라는 거고 지원금이 없다면 상승폭도 이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이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했을 경우에 네. 지속적인 수요를 끌어내는데 제한점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연준도 다시 우려를 눌러줬지만 이러한 지표들도 시장의 시장과 연준과의 시각 차이를 좁혀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네. 역시 강했던 건 기술주 쪽이었다 보니까 나스닥이 한 2.3%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자면 빅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애플과 아마존이 1.9%,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2%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결국 인플레 우려 해소 측면으로 인한 기술주의 상승이라는 점은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도 변동성에서 좀 견조한 흐름 보일 수 있는 섹터를 들고 계셔야지 안정하실 텐데 그렇죠. 없다면 오늘이라도 좀 들고 계셔야지 시장 방어와 함께 수익도 나실 겁니다.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네, 네. 여기에는 여행, 항공, 의류, 화장품 이런 소비 섹터들 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소비 쪽, 예.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또 설명해드렸던 소비 섹터들인데 저번 주 하락장에서도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줬듯이 예. 아직까지도 좀 들고 가야 할 섹터군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군요. 또 금요일에 미국 보건당국에서 네. 이제 백신 접종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또 마스크 벗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예.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카 항공 5%대, 크루즈 선사들 보면 8%대 상승했는데 네. 미국의 또 개인 저축률이 또 최근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급증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다 보니까 예. 이 보복 소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아. 결국에 이런 여행 항공, 미국향 OEM이라든가 화장품 쪽 이런 섹터는 금리가 또 오른다고 해도 예. 영향을 받는 성장주라든가 기술주 쪽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역시나 지속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동차 포트를 이제 좀 담으셔야 되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자동차가 현재 단기든 중기든 포트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은 더 오르긴 했지만 아직 그래도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보이고요. 제가 저번 주 CPI 지표를 또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 상품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네. 항목들을 보니까 비행기표가 10% 넘게 올랐고요. 호텔방이 9% 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요금, 숙박요금, 즉 이런 보복 소비의 중심인 여행 쪽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그동안 거고요. 못 갔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항공요금이랑 숙박요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중고차 가격이 또 10% 넘게 올랐습니다. 중고차요? 네, 이걸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항공요금, 숙박요금, 이 중고차 세 개를 제외하면요 CPI가 전월비 고작 0.4% 올랐어요. 그거 위주로만 간 거군요. 네,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아직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게 네. 생각처럼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오를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중고차 가격이 뛰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은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수요층은 많은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로 인해서 출고일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많아요. 예, 그냥 평소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 쪽에서도 강한 수요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결국은 반도체 쇼티지만 해결되면 되겠죠. 그쵸. 언제 해결되냐면 2월에 화재랑 전정 사태 겪었었던 르네사스라든가 NXP 그리고 인피니온 모두 7월에 가동률 100% 정상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전제품이라든가 PC, 노트북 이 반도체의 절반 정도는 예. 또 차량
차량용 반도체와 용도가 겹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곧 땡길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한 6월쯤이면 피크아웃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제일 안 좋아질 타이밍이면서 동시에 턴어라운드 타이밍이 되겠죠. 기회겠네요. 그때 되면 근데 아마 조금 늦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그래서. 주에 방송 보고 가셨으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아직 그래도 상승 구간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늦진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모두 이번 주에라도 공략하실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최근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지표 뜯어보니까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 1등이 승용차였고 2등이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둘 다 YOY 기준으로 300% 이상 올랐고요.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됐습니다. 또 지금 10년 만에 다시 현대기아차가 이래서 뭐 미국의 점유율을 10% 달성한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때보단 지금이 또 구매 수요가 오히려 더 많을 거라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고 가져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에 상당히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현대위아 가져와 봤어요. 그렇군요. 거시적 측면에서 이 점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네. 미시적으로 봤을 때 현대위아가 다 좋은데 두 가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력 제품이 기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들로만 현대기아에 납품했다는 전기차가 였군요. 예. 였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전기차용 열관리 모듈을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성공했습니다. 그랬군요. 즉 부품 업종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가 기계 부문의 실적이었어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계 부분의 실적이 뭐 수주 물량이 1조 원 이상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6,100억까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1분기에 제가 봤을 때 2,300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뭐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보이긴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더 크리티컬한 요인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진출. 미국 BEV 그러니까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냥 순수 전기차에 대한 모빌리티 투자 발표를 했어요. 예. 8.4조 규모인데 이 생산 설비 확대에 따라서 두 번째 리스크였던 기계 부문의 실적 요인이 뚜렷해진 겁니다. 오히려 더 굉장한 모멘텀으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로보틱스 영역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에 이제 AGV 서비스라고 이게 뭐 무인 주차 서비스라든가 물류 로봇 사업 같은 걸 말하는데 네. 이 로보틱스 사업 진출을 저번 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비즈니스는 이제 새로 신설하는 미국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AGV 로봇 서비스를 현대차랑 현대위아가 공동 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GV 로봇 제작 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볼 거고요. 네. 이번 미국 투자에 따른 BEV 생산 설비 증가로 인해서 기계 부문 실적 리스크가 오히려 모멘텀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였던 부품 업종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 말씀드리자면 기관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한 8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저번 주에 5일 동안만 다시 75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누가 또 특징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 가릴 것 없이 다 급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요? 이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 수요일에 자동차 알려드렸을 때보단 그래도 조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가인 81,0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8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7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앞으로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섹터 매력 좀 잘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